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마감은 3.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쵸? 고가가 25,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 고가를 몇 달입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만에 다시 고가 탈환을 했다는 점.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쪽에서 두산그룹에서 뭘 했습니까?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 나왔죠.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을 때는 답답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더 좋지 못했어요. 자, 업종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국 시장 한번 봅시다. 자, 어때요? 7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 구간 만들어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3년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고 지금 드디어 뭘 만들었어요? 20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60일 이평선과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추세는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종목이 안 빠져야 돼요. 가장 큰 종목은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또는 코스닥이 그냥 매일 빠집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든 것들, 한국 시장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시가총액이 15조인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주가가 상승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군들 굳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을 때, 즉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대, 그 가격대까지 왔을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그 다음 시장에 오는 주도주가 됩니다. 그 주도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미국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줘야 되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항상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작년 8월 달, 7월 달 이렇게 넘어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한국 시장까지 폭락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업종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때요? 7월과 8월 달 넘어오면서 여기 8월 5일 날에는 코스피가 하루에 10% 넘게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게 비단 한국 시장이 뭐 문제가 있어서 미국 시장보단 나쁘죠. 근데 한국 시장만의 문제로 이렇게 하루에 10%씩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이건 미국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작년 8월 5일 날에는 장중에 13.7%가 빠지는, 그쵸? 하루에 그냥 6시간 반 그 장을 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13.7%가 빠지는 그런 정도의 폭락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트럼프 이제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죠. 앞으로 2년 동안은 그쵸? 어떻습니까? 레드웨이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값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자, 트럼프가 취임식 그 발언을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할 내용은 미국인들 발 밑에는 검은 황금이 있다. 무작위로 퍼올릴 것이다. 없어질 때까지 퍼올릴 것이다. 베이비 드릴. 그쵸? 화석연료를 계속 떼우겠다. 그러면서 값싼 에너지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다. AI 시대가 왔는데 AI에 가장 필요한 건 무조건 에너지다. 미국은 모든 걸 갖추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값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화석연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면서 뭘 했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 그냥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값싼 에너지를 쓰는 게 뭡니까? 원전이에요. 원전.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계속 강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12월 달에 한국 시장에서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환율도 점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누르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하락 구간이 강하게 나왔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시장에 비해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12월 달에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 진출 기대감. 이거 제가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을 분명히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면 꾸준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8% 급등하는 상황에서 두산도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반대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두산이 월등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지만,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그렇죠,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종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우리기술로 이어지는 원전 종목군들, 그렇죠, 원전이 움직일 때, 이쪽 시세가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최근에는 두산이 먼저 시세를 내고 가격대를 지키고 있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뉴스케일 파워 주가 13%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날 끝났을 때도.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이미 32달러 고가 구간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24년도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15배 이상 올랐다.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국 시장보다 월등히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선반영하는 구간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24년도에만 15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점. 무슨 얘기냐?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지금처럼,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타점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주식은요, 절대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 내렸겠지, 이게 아니라 올라가네, 고가 매물을 소화하네, 전 여기서 조금이라도 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무조건 타점 잡을 때가 됐고요. 명절 지난 이후에는 바로 타점 구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각 구간별로 약간의 하루 이틀간의 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자, 보시면 삼성전자 지우고 밑에다가 두산, 우리기술, 분명히 보시면 두산이 먼저 방향을 잡아놓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입니다. 근데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까지도 이미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바이오,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화장품, 로봇, 지금 25년도 들어서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반등하는 구간을 저는 11월, 12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25년도 들어와서 지금 1월 달이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다음 주 명절 연휴를 지나면 1월 달은 다 끝납니다. 근데 25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시장이 바뀐 게 아니라 시장은 이미 빠질 만큼 빠졌었어요. 왜? 삼성전자 하락 구간이 지내면서 더 이상 시장이 더 이상 그 빠질 수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더 이상 빠지는 구간이 있었을 때는 환율이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 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으로 미국의 달러가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높은 것도 아니야. 근데 삼성전자에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야.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주도했었던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나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폭락하는 구간에서 가격대를 최소한으로 지켜왔었던 종목
종목군들, 최소한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원전 같은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내면서 주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보세요. 삼성전자 53,000원 횡보. 추세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멈춰 있을 때 시장은 안 빠진다. 주도주는 시장 영향 없이 올라간다. 이격 조절 구간만 파악해서 매매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매매했을 때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쭉 올려서 보시면 알테오젠, 바이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도 제가 1월 21일 날 알테오젠 시간의 매수 하라는 신호를 드렸고, 혹시라도 매수 못했으면 내일 시가 매수를 하라는 점. 그런 결과 지금 3거래일 동안 10%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48% 수익 중. 그리고 금요일 날 10%의 상승 구간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서 50% 수익 구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매도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물량들은 계속 보유를 해 갈 거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는 타점 공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떤 부분이 만들어졌죠? 신고가 구간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졌을 때 뭘 만듭니까? 철저하게 가격대를 보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근데 미국 시장과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이나 우리기술까지 시세를 유지할 수 있고, 지금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지금 각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 앞으로 나오는 부분을 본다면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두산이 더 이상 분할합병 관련된 똥물을 뿌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내용대로 매매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이고요,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자, 실제 제가 거래를 한 내용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태성입니다. 어떻습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 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단 며칠 만에 5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한 결과 4%대 수익 구간. 왜? 고가에서 매물 맞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 두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한 결과 14%, 5%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 왔고,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나왔고, 지금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 기술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8% 수익, 23% 수익. 그렇죠? 원전도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 2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보고 났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론상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1월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지만 2월 달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강세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